자재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돼?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전화했더니 자재상에서는 배달 밀려서 올 수가 없어. 판매업자한테 자재 산출을 맡겼더니 이게 완전히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죠. 막 부풀려가지고서 넉넉해가지고서 다 주문을 그냥 이거 자재비 뭐 금액 차이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막 움직이는 게 막 슬로우 비디오야. 막 그냥 자기들 인기 딱 따먹게 하는 거예요. 어느 건축주의 소주미를 털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돔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 직접 집 짓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 짓지 말고 다른 업자한테도 짓지 말고 이제 우돔에게만 지어라.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의 이제 뭐 핵심 포인트일 텐데요. 이게 뭐 일반적인 업자의 홍보 동영상이 아니라 이 업자가 여러 채를 지으면서 그간에 고생했던 이런 이제 체험담, 이것들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지어 보겠다고 해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 이런 내용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몇 년에 걸쳐서 작정하고 공부해야 된다, 사법시험 준비하듯이 막 비장하게 공부를 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은 이제 우리 예비 건축주분을 가상의 인물을 한번 정할게요. 이분도 이제 열심히 이론으로 무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의 나 박사님,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물론 뭐 아주머니인데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엄청나게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분들이 있고. 어쨌든 나 박사님, 가상의 건축주분을 통해서 한번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시작합니다. 우선 자재 준비하기입니다. 건축은 자재와 인건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 같아요. 재료를 손질해서 주방장이 막 요리를 하는 것처럼 집을 짓다 보면은 식당 영업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같은 자영업자의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첫 단추, 재료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솔직히 판매자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였겠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을 하죠. 근데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가격 비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축 재료의 특징은 크고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지가 않고 배송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지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텐데, 시세 정보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동네보다 10,000원, 20,000원 싼 곳이 있어요. 근데 트럭 비용이 한 100,000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자재 배달을 해주는 이제 지역 업체, 동네 업체를 보게 돼요. 그 업체 중에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하죠. 슈퍼마켓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신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신라면만 먹고 살 수 없듯이 건축 자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라면 생수가 되게 싸네 해가지고 이 가게에서 이제 트럭 한 채분을 다 주문을 했는데, 와서 봤더니 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비싸요. 바가지를 씌웠네. 자재 상들도 똑같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가격 비교가 쉽게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 없이 미끼 상품으로 주고, 다른 품목에서 이렇게 마진을 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뭐 나쁘다고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각자의 생존 방법이니까요. 이제 수백 가지의 물건들을 다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운송비까지 고려해서 비교하면은 이게 완전히 엄청난 복잡계가 됩니다. 이 컴퓨터를 써야 돼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신 나 박사님은 이걸 또 다 더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고, 아예 그럼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서 이제 큰 규모의 자재상들한테 이제 던집니다. 공개 입찰하듯이. 그러면 이제 뭐 A4 용지 한두 장에 빽빽하게 이제 견적들이 와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것도 또 쉬운 게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뭐 신라면이 있고, 어떤 데는 막 진라면이 있고, 어떤 데는 싸서 봤더니 이제 스프가 없는 막 사리면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생물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횟집, 생선 가게 사장님들처럼 신선한 거를 가져와야 되는, 뭐 가락시장에 뭐 과일 채소 떼우듯이 막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제페니스 어그리컬처럴 스탠다드, 그냥 보통 줄여서 J그레이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본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상적으로 이제 고급 자재를 이제 통칭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근데 분명히 목재 그 자스라고 찍혀 있는데 J그레이드가, 근데 이게 가끔씩 보면은 이게 그 밑에 등급보다도 나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과일이라고 해서 알이 큰 특산품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보면은 이제 먹어보니까 싱겁네? 그런 경우랑 똑같죠. 근데 구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목적인 힘 구조재, 건물에 힘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굳이 깨끗하고 좋은 자재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스 만드는데 흠집 있는 과일 같은 거 넣어서 갈지 굳이 최상급의 과일을 식감을 음미해야 되는데 주스에 갈아 먹지는 않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긴 사판인데 이제 보다 보면은 북미산이 있고 유럽산이 있고 동남아산이 있고 가격별로 다 틀려요. 이것도 뭐 견적에다 다 틀린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한 100만 원 싸네 싶어가지고서 이제 싼 합판을 구해냈는데 이게 갑자기 장마철에 막 곰팡이가 막 쓸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곰팡이 제거하는데 사람 쓰고 약품 처리하고 하는데 막 2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사이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여러 공장에 생산이 되거든요. 패턴은 비슷해요. 막 도장 품질이라든지 철판 두께라든지 제품의 균일도라든지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것들은 막 이제 시공을 했는데 막 틈이 벌어지거나 휘고 그리고 막 1, 2년 지났는데 막 녹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그 자재상들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알지만은 우리 같이 시공 많이 했던 업체들도 이제 알지만은 일반인이 처음에 가서 할 때는 이제 가격만 보고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또 해외 직구가 많다 보니 또 직접 이렇게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통 크신 분들은 막 컨테이너째로 막 들여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분야입니다. 무역상들도 당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거래 틀 때 잘못해가지고서 자재 들여왔는데 뭐 박스에 막 정성스럽게 막 돌들이 차곡차곡 달려 있더라. 막 이런 피해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주문했고 사진에서 봤던 거랑 완전 틀린 막 이상한 저질품들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뭐 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서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재가 안 와가지고서 막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같이 뭐 고환율 거기다가 막 컨테이너 운송비도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해외 직구 이런 건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수입된 자재상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자재상에서 이렇게 원가 처리 막 밀어내기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 잘 잡으시면은 오히려 현지보다 더 싸게 물건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해외 직구는 이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 박사님이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서 이제 업체도 정하고 이제 발주할 것도 품목도 정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수량을 얼마를 주문할 것이냐. 이게 또 쉬운 게 아닙니다. 나 박사님도 본인이 이제 내 전문 분야가 뭐 계산 컴퓨터 통계 이런 거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쓰이는 거랑은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장 시공자분들이 이제 자재가 로스 생기는 부분들을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해지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은 이제 시공자분들에게 직접 자재 산출까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문가분들도 오류가 생겨요. 목수 한 팀 하루 인건비가 100만 원인데 자재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돼?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전화했더니 자재상에서는 배달 밀려서 올 수가 없어. 반나절 놀고 있으면은 그냥 50만 원 호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정이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가지고서 미뤄지면은 파급 효과, 피해액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자재를 남았으면 남았지 모자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 나 박사님도 약간 이제 남게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집은 다 졌는데 그 주변에 이제 자재들이 조금씩 다 남아가지고서 이제 약간은 이제 건재상 비슷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애매해요. 반품하자니 사람 불러가지고서 트럭에 실어서 갖다 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사이에 방치돼서 조금이라도 손상되면은 그쪽 업체에서 반품 자체를 안 받아주고 이런저런 기회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가지 저희 사례긴 한데 외국 수입 기아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공하시는 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자재 산출이 약해가지고서 판매업자한테 자재 산출을 맡겼더니 완전히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죠. 막 부풀려가지고서 넉넉해가지고서 다 주문을 그냥 넣은 거예요. 시공을 했더니 온전히 두 파레트가 남더라고요. 막 100몇십만 원어치가. 근데 반품 안 받겠대요. 집은 다 졌는데 지금 집 앞에 지금 그냥 두 파레트의 기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비양심적인 판매업자를 만나면 이런 경우도 생겨요. 아무튼 이제 자재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이제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건비. 지금 보시는 건 2022년도 적용된 이제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라는 거예요. 광급 공사 같은 데서 이제 어느 공정에서 어느 정도 인원 품이 들어가는지 이제 산정한 기준이고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공사비 산정을 하는 건데 이거 뭐 이쪽 분야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현실이랑 거의 안 맞습니다. 많이 괴리가 있고요. 아까 예비건축주 나 박사님 프로그래머 주신답게 이것도 다 계산을 합니다. 기술자 25만 원, 뭐 중간 20만 원, 뭐 보조 15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당별로 날짜해서 계산하면 대략 이제 인건비 소요 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공정별로 어느 정도 품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인건비 분야가 진짜 큰 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자재비 신라면이냐 진라면이냐 뭐 이거 자재비 뭐 금액 차이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직원이 했을 때 지분 마무리였는데 이틀이면 작업할 거였는데 급해가지고 외주팀을 맡겼더니 5일이 걸린 적이 있어요. 하루 인건비가 100만 원씩이라고 쳤을 때 200만 원에 끝날 공정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면 느긋느긋해요. 진짜 뭐 맨날 하면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커피 한잔 먹고 있고 막 움직이는 게 막 슬로우 비디오야. 막 그냥 자기들 인기 따먹게 하는 거예요. 건축주 호주머니 털는 거 이렇게 순식간에 털립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은. 우리 같은 업자도 털렸는데 다시 이제 그 팀은 안 써요. 근데 그 팀 어디선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건축주의 소주미를 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더 환장하겠는 거는 뭐 놀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능률이 안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장 목공을 일주일 잡았는데 2주일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100만원씩 한 500만 원이야 까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보면은 해놓은 게 없어. 하루 종일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서 방 하나 석고를 못 쳐요. 막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막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밤 8시까지 야간 작업, 철야 작업을 해요. 그러니 이거 뭐 열심히 한다고 뭐라 말도 못하고. 근데 가보면은 진짜 뭐 초보들 데려와가지고서 이 내 현장에서 막 목공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습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 이렇게 느리면은 이게 뭐 꼼꼼하기라도 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꼼꼼하지도 않고 마감도 깨끗하지가 않고 또 하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증된 사람들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또 실력이 있고 검증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업자들이 먼저 입도선매를 해버리고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그냥 가끔씩 이렇게 집 짓는 사람들이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먼저 선점하기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럼 사후처리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평생에 집 한 번 짓는 거를 다 알아요. 이 건축주는 다음에 나한테 일 안 줄 사람이라는 거를. 그리고 뭐 일당했는데 뭐 이렇게 책임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생겼는데요 하면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았는데 웃돈 요구해요. 막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 저도 이제 사업 초반에 당한 케이스긴 한데 몇 개 동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또 돈이 급하다 그래서 선급금을 몇백만 원을 줬어요. 이제 주고서 이제 잠적을 하죠. 중간에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다른 몫으로 구해가지고 마무리를 졌는데 자기가 와서 뭐 돈 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걸 처리하겠다 해가지고서 자기가 뭐 전기 판넬 다 한다 전기 판넬을 깔았더니 이 전기 판넬에서 하자 나가지고 마루 다 드러내는 상황 돼가지고 난 또 몇백만 원 손해보고 고객들한테 또 신뢰 깎이고 이렇게 피해를 봐서 또 거기 또 하자 보수하라면은 웃돈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는 뭐 날 죽이겠다고 살해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하자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 경제를 일으켜 가지고서 또 돈을 버시는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금전에 몇백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잘못 만나면 진짜 현장이 엉망이 돼요. 막 목수들 왔는데 막 서로 이놈 저놈 서로 싸우고서 나 저놈이랑 일 못해 하고서 막 나갑니다. 현장 엉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종종.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좋은 건축 업자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뭐 딴 업자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런 네거티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부의 예가 있다는 거고요. 건축 얘기만 했는데 건축 본질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건축주들 만나다 보면 별의별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땅을 계약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지금 뭐 봤더니 집원을 봤더니 이상해가지고서 토지대장을 떼어봤더니 막 공유자만 30명이야.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막 땅 사실 때 등기부등본 떼보는 건 필수입니다. 요거 기본적인 거 안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 뭐 건축 분야야 뭐 대략 건축비가 뭐 대략 평당 뭐 400이니 500이니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측정이 돼 있는데 토목 분야는 현장마다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이 작업 내용도 다 틀리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우리 우도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거를 저희도 역시 겪었죠. 겪으면서 이제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자재수급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원자재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급이 안 돼가지고서 공사가 멈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 내동을 크게 준비해가지고서 자재들을 많이 이제 비축을 했고 또 대량으로 이제 자재 발주를 넣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게. 그래서 이제 우도움 자재는 이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자재가 모자라서 공사 현장이 멈추거나 그러진 않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회사 트럭만 지금 8대거든요. 크레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서 제때 적소의 현장에 가고 또 남은 자재들 가져와서 또 쓸 수 있게끔 로스 안 생기게끔 원가 절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재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정된 시공된 검증된 시공자들을 확보했죠. 또 문제되면은 사후 처리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 나박사님, 자재를 저렴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많이 공부를 하고 자재상 여기저기 전화하고 인터넷 알아보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며칠 밤을 머리를 싸매가지고서 자재 이제 구입처도 선정을 했습니다. 자재 제때 현장에 놓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십니다. 본인이 트럭도 사셨어요. 항상 현장에서 스탠바이 하면서 각 자재 구입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재 조달도 막 제때 합니다. 막 이거 잘못되면 공사 멈춰버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막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증된 시공자 만나가지고서 시공도 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사후 처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긴 하거든요. 나 박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지만은 나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노고, 수고비 이런 것들 비용이 또 첨가하면은 본인이 이제 직영 공사한 거에서 그만큼이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크게 많이 또 싸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박사님의 이 케이스가 영세업자들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박사님은 전문가라고 열심히 이렇게 계산기라도 두들겼지, 영세업자들은 계산기 두들기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재도 비싸게 들여와, 제때 조달 안 돼서 공사가 멈춰, 검증된 시공자 못 만나서 비용은 자꾸 늘어나, 사후 처리도 안 되니까 또 사후 처리 추가 비용이 들어가, 막 공사비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가로 수주해서 수지 타산 안 맞지. 결국은 이제 이분이 살 길은 이제 건축주한테 이제 추가 공사비 요구해가지고서 보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분이 건축비에다가 온전히 썼다면은 그래도 난 건데, 또 이제 영세한 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건축비 받아서 딴 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급금 목돈 받았다 그래서 받자마자 그냥 막 룸사롱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흥청망청 막 유흥비로 탕진하시고 은근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고적으로 저 여기 우동 사장은 이제 술을 못 마십니다. 유흥 같은 거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공사비 받은 거 가지고서 막 자기 사채 쓴 거 갚고 이자 내고 주식 코인 투자하고 이래서 손실 나면 또 건축주한테 추가비 요구하고 이런 또 최악의 경우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또 공사 멈추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결국은 거래가 늘어나고 회사가 커지고 자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상쇄되게 됐어요. 이게 자본이 깔리면 이익이 생긴다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거를 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 절감되는 것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 건축이라는 것이 직영을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이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십 명의 거래처, 수백 개의 거래처와 개별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꼭 이제 말썽 부리는 것이 한두 군데 생겨요. 저희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삭히고 108번뇌에 시달리시지 마시고 저희 우도홈 같은 믿을 만한 업체, 한 업체에게 딱 그 108번뇌를 맡겨 놓으시면 저희가 고민 없이, 마음고생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